진정한 강인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따뜻한 서재에 앉아 수많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과연 우리는 인간 정신의 깊이를, 그 극한의 고통과 희열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책상 위에서 탄생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옥의 한복판을 맨몸으로 통과한 한 남자의 처절한 증언이자 삶의 가장 어두운 시면에서 건져올린 생존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리라 생각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나눠주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이 채널이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용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몇 권의 책을 읽고 나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다고 착각하게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삶의 거의 모든 순간을 지옥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이론은 그저 이론일 뿐이라는 것을요. 물론 세상에는 우리가 읽고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옥을 이론이 아닌 현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지옥에 던져 넣었을 때 바로 그때만이 그 지옥을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를 알아낼 유일한 기회입니다.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쓴 책 속의 이론으로는 절대 진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스스로 지옥의 불길 속으로 뛰어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들, 아내와 아이들을 떠올리며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라고 수없이 자문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인지 미칠 듯이 고뇌하면서도 끝끝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이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법을 원합니다. 6분 완성 복근 운동 같은 것들이 그토록 인기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방법들로 어느 정도 결과를 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결과는 오직 당신이 직접 고통을 겪을 때만 찾아옵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당신은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고. 이 말을 당신의 뇌리에 문신처럼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힘든 시간이 찾아왔을 때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물론 잠시 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기억의 과자단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쿠키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에 이겨냈던 성공의 기억들을 담아두는 마음속의 단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잊고 삽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단 몇 초만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이런 일도 이겨냈었지. 저런 어려움도 극복했었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나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눈앞의 시련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믿지 않고 어떤 고난도 인내해 본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허공에 연기를 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제 자신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대부분 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으면서도 다음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실패입니다. 그것이 진짜 포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이 2걸음을 더 갈 수 있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은 첫 번째 걸음을 내디딘 후에야 답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한 걸음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만약 제가 나아가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저에게 있는 것이고 저는 그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매일 제 자신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도전과 목표, 그리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들을 제시하면서 말입니다. 처음부터 48kg을 감량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2kg을 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5kg, 20kg을 감량해 나가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자신감이 커질수록 저는 더 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다는 네이비실 대원들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해내지 못할 거야. 당시 저에게는 코치도 트레이너도 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을 빼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조차 없었죠.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묵묵히 노력하고 희생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수많은 새로운 도구와 방법들이 제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스스로를 그토록 불편한 상황 속에 밀어넣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이 도구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강인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강인함을 편안한 환경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는 절대로 강인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모든 곳에서 그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당신이 강인함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를 물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헤엄칠 수도 없고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삶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익사 직전의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이 그래, 까짓것 한번 해보자. 어떻게든 배영이든 뭐든 해서 살아남아 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터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신의 뇌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포기를 선언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모든 활동을 멈춥니다.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며 더 이상 확장하지 않죠. 하지만 당신이 아니,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라고 외치는 순간 바로 이것이 40%의 법칙이 작용하는 지점입니다. 끔찍하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지만 나는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고 버티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젠장, 이 친구가 떠날 생각이 없군. 그렇다면 우리는 확장해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뇌 속에 잠자고 있던 구획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뇌의 영역들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시원한 물을 마시며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만 해서는 결코 이 영역을 깨울 수 없습니다. 40%의 법칙은 바로 당신이 고통의 한가운데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 발현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가 익숙하지 않은 수준에서 작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이고 이내 뇌는 그 새로운 수준에 익숙해집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목소리들은 대부분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99%의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마도 좋은 일일 겁니다. 그것은 제가 당신이 아직 가보지 못한 삶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테니까요.
그곳에 직접 가보고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 그 상황에 대해 진정으로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특별한 인간만이 통과할 수 있는 지독하게 힘든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운동 계획을 짜달라고 하기 전에 회복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회복으로 직행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운동부터 하라고, 먼저 땀부터 흘리라고. 우리는 항상 편안함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을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재단하려 합니다. 저를 어떤 틀 안에 가두고 꼬리표를 붙이려 하죠. 하지만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면 지금의 이 사람은 결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이 만들어준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삶이 저에게 던져준 불안과 결핍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감으로써 바로 제가 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삶이 준 상처와 약점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온전히 소유하고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만약 당신이 똑똑하지 않다면 스스로에게 멍청하다고 말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만약 당신이 뚱뚱하다면 스스로에게 뚱뚱하다고 말하십시오. 저는 한때 136kg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나 부드러운 말만 하려고 합니다. 항상 회복의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죠. 하지만 당신의 삶 전체가 이미 회복의 날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항상 쉬운 길을 찾고 있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회복의 날에 대한 환상은 이제 그만 버리십시오. 저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삶의 모든 하찮은 것들이 저 멀리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너무나 불안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단련하고 우리 대부분이 갖지 못한 단 한 가지, 즉 진정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고된 노력을 통해 얻은 진짜 자신감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의 자존감을, 인정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제가 지금 어떤 방에 들어가면 저는 제가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수많은 시간과 세월, 수십 년의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벽에 걸린 상패나 목에 건 메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당신은 전혀 웃지 않나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 얼굴이 딱딱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매우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제 영혼과 가슴 속에 제가 느끼는 충만함, 그것 때문에 저는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 당신 행복해 보이네요" 라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중 절반은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남들이 보고 싶어 할 것이라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길고 긴 여정을 통해 저는 제가 록 찾아 헤맸지만 놓치고 있었던 단 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차, 아름다운 여자, 혹은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외적인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제가 놓치고 있던 단 한 조각은 바로 제 자신을 직면할 용기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남긴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 척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팔에 베인 상처 자국이 남는 것처럼 우리 뇌에도 똑같은 상처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학대받았던 기억, 삶의 고통, 학습장애, 말을 더듬던 기억, 끔찍했던 어린 시절. 그 모든 기억들이 뇌리에 흉터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흉터를 다시 갈라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라고 불리는 제가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사람들에게 이봐요. 나도 항상 이렇지는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이미 이룬 멋진 모습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냥 여기 머물러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요. 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로 돌아가 말해야만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온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온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옥에서 헤엄쳐 나오려 애썼습니다. 물을 너무나 무서워했기에 오히려 물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과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저는 끔찍할 정도로 자주 수영장에 갔습니다. 그렇게 하자 자전거를 타는 것이 쉬워졌고 더 오래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km를 달리는 것이 엄청난 성취였던 제가 3km, 5km, 그리고 마침내 10km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패배감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나는 그냥 능력이 부족한 거야라고 단정 짓는 대신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새로운 정신이 되었습니다. 달릴 수 없는 날에는 다음 주에 2배로 달렸습니다. 아침에 실패하면 그 실패감이 저를 괴롭혔고 오후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걸어야만 한다면 걸었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과정이었습니다. 달리기가 끝나면 자전거를 탔고 자전거가 끝나면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다리가 지치면 헬스장으로 가서 미친 듯이 운동했습니다. 가벼운 무게로 수백 회를 반복하는 저만의 운동법을 개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살을 그렇게 많이 뺐는데 어떻게 처진 살이 하나도 없냐고. 저의 운동 루틴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벤치프레스 하나만으로 300회, 400회를 반복했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들어 올리고 또 반복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칼로리를 태우고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저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 완전히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강인함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직접 고통의 불길 속에서 자신의 약점과 상처를 직면하며 한 걸음씩 피와 땀으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당신의 40%를 넘어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당신을